포토샵 CC라는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CC라는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2018은 아니고요. 약간 버전이 높은 건데요. 아, 그냥 닫게 하시고요. 여기서는 펜 툴만 연습하고요. 나머지는 CS5로 하겠습니다. 이게 그 최신 버전이라 2018하고 약간 틀려가지고요. 어, 파일에서 뉴 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자, 픽셀에서요. 에, 1000에 800짜리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에 쓰는 거는요. 이 모니터에 쓰는 거기 때문에 해상도를 72에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RGB하고 CMYK 쓰는 게 이제 컬러는 요 두 가지인데요. RGB는 모니터에 쓰는 거고요. CMYK는 인쇄할 때 쓰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RGB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 우리가 프리미어도 컨트롤 N 해가지고 시퀀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에펙트 컨트롤 N 해가지고선 컴포지션을 만들었죠. 얘도 컨트롤 N 해가지고 새로운 창을 하나 만드는데 그 배경을 흰색으로 할 거냐 까맣게 할 거냐 아니면 백그라운드 할 거냐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되게 흰색에 놓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창이 하나 뜨고요. 자,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요. 창이 여러 가지가 많죠. 자, 윈도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윈도우에 가시면 제일 먼저 워크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포토샵 창을 처음에 이제 여기다 맞추고 쓰는데 우리 어디다 맞추냐면요. 이렇게 리셋 이센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작업을 할 때 먼저 이렇게 창을 초기화 시켜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초기화 시키면 이제 이런 창이 되는데요. 이쪽은 배우는 거니까 필요 없으니까요. 이쪽에 가면 이렇게 햄버거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이 햄버거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클로스 탭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은요. 요게 이렇게 닫혀집니다. 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으니까 클릭하시고요. 맨 밑에 이렇게 시켜주면 이렇게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러 스와치 그라디언트는 필요하고요. 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거만 얘 클릭하시고요. 클로스 탭 그룹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놓고 이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쪽은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찾기가 힘들어서 얘는 이렇게 두 개로 놓고 씁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한 번 클릭하면 이렇게 하나로 내려가고요. 한 번 클릭하면 이렇게 두 줄로 됩니다. 이렇게 놓고 쓰시고요. 요게 선택들입니다. 이동 또는 선택하려면요.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와서 보시면은요. 칼라, 스와치, 뭐 그라디언트, 패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칼라에 이렇게 놓으시고요. 밑에 보면은 레이어, 채널, 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펙에서 레이어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듯이요. 포토샵에도 이렇게 레이어로 작업할 때마다 맨 처음에 백그라운드 하나 이게 이미 주어지고요. 얘가 백그라운드 색깔이 되겠죠. 이 색깔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하나씩 이제 추가가 됩니다. 자, 또 이쪽에 와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컬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걸 전경색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거를 배경색이라고 합니다. 전경색을 따라 클릭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색상 키피커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RGB로 쓰기 때문에 이제 대개 여기서 쓰는데요. 이 번호로 쓰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FF 그러면 FF 그러면 전체가 다 255, 255, 255인데요. 그럼 얘가 이렇게 흰색이 됩니다. 만약에 얘를 FF0000 하면은요. 얘가 이렇게 빨간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 뒤에 요 앞에 있는 요 두 색깔은요.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얘가 빨간색이 전체 다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먹혀지고요. 만약에 여기다 00 하면 전부 까만색이고요. 요 두 번째가 여기다가 FF 하시면 이렇게 그린이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뭐였죠? 빨간 거였죠? R. 그 다음에 얘는 G. 요 두 개가 G고요. 그린 계통이고요. 00 하시고 이쪽을 이렇게 데려가시고요. F 하면 얘는 블루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가 R. 요 두 개가 G. 요 두 개가 B. 그래서 RGB의 색상이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만 파란색만 빛이 있으면 여기에만 제일 높은 값이 255입니다. 그리고 빨간색하고요. 그 다음에 녹색하고 섞으면 이렇게 노란색이 됩니다. 모든 색은요, 이 번호를 섞어서 씁니다. 그리고 빨간색 주고요. 맨 뒤에다가 블루를 주면은요. 이렇게 핑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색깔을 이렇게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1급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뭐 99, 66, 33 이런 색상을 이렇게 정해 줍니다. 그럼 이 색상을 갖다가 내가 이 색상대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저는 일단 흰색으로 검은색으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00, 00, 00 해서 검은색으로 주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전경색이 이렇게 까만색이 됐고요. 배경색이 이렇게 됐고요. 하얀색이고요. 검은색은요. 여기서 이렇게 훅 밀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까만색이 되고요. 이쪽 흰색도 여기서 이렇게 훅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FFF에 되어서 흰색이 됩니다. 검은색 쪽에서 이렇게 아무데나 갖다 놓고요. 훅 밀면 되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훅 밀어버리면 이런 색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까만색으로 줄까 이쪽에 놓고요. 훅 밀어버려 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다시 까만색이 됐네요. 여기다가 이런 색을 주겠습니다. CCCCC를 주겠습니다. 회색이 그레이가 CCCCC인데요.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배경색은 회색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까만색이 되겠죠. 이쪽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전경색, 배경색이 바뀌어지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한 번 누르면 전경색, 한 번 누르면 배경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요 밑에 조그만 또 컬러가 또 하나 있는데요. 얘를 클릭하면 원래대로 이렇게 됩니다. 얘는 원래대로 이렇게 색상을 줍니다. 그럼 아까 회색이 여기 회색이었던 게요. 그냥 다시 흰색이 되어버리죠. 꼭 알아야 되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Alt 누르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딜리트 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단축키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컨트롤 J라는 게 있습니다. 요 5가지는 기본적으로 단축키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얘는 전경색 채우기고요. 얘는 배경색 채우기고요. 이거 뭐야? 얘는요 선택 삭제이고요. 얘는 선택 크기 조절이고요. 얘는 레이어 복사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가지는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전경색 채우기, 배경 채우기, 선택 삭제, 선택 크기 조절, 그 다음에 레이어 복사. 이렇게. 자, 다시 포토샵에 와서요. 이 상태에서요.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는 쪽은 어디냐면요. 지금 이 레이어 여기서 하고 백그라운드 레이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백그라운드 위에다가요.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 싶으시면 여기에 내려가면 이렇게 플러스가 하나 있습니다. 요 쓰레기통이 하나 있고요. 옆에 보면 이렇게 플러스가 하나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필요 없으면은요.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하얀 바탕 위에 이렇게 지금 여기 뭐가 생겼냐면요. 요 앞에 있는 것을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포토샵 아도비 제품은 똑같으죠. 요 카메라를 꺼보시면 요 밑에 백그라운드 꺼보시면은요. 현재 얘가 회색 얘가 선택이 된 건데요. 여기에 이렇게 벌집 모양이 되어 있죠. 벌집 모양이 있다는 것은 투명하다는 겁니다. 벌집 모양이 있다는 것은 투명하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밑에 이렇게 흰색이 딱 있으면요. 얘는 투명하지만 밑에 얘가 하얗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보이지만 사실 얘는 투명한 겁니다. 여기다가 Alt 딜리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은색이 채워지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검은색을 뭘로 시작했냐, 여기서 검정색을 전경색을 했기 때문에요. 이쪽 배경색은 하얀색이고 전경색은 여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이 채워집니다. 여기다 컨트롤 딜리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흰색이 채워집니다. 배경색인 흰색이 이렇게 채워지게 되겠죠. 사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에 가면은요, 오픈 하시면 사진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파일에서 오픈 하시고요. 네. 요거요? 투명하려고 하면요. 컨트롤 A 해가지고요.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인데요. 이렇게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옆에서 좀 도와주면서 하세요. 여기다 단축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컨트롤 A가 있는데요. 얘도 좀 암기하고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입니다. 또 잘 안 되시면은요. 자, 여기 지금 전체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흰 줄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거를 개미들의 행진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보이실 때 아까 제가 단축키로 이걸 컨트롤 D가 뭐라 그랬죠? 선택 삭제라기보다는 선택 해제가 낫습니다. 선택 해제가 되는데요. 얘를 이게 지금 선택이 된 거거든 전체가. 컨트롤 D 하면요. 이렇게 그 선택한 게 없어집니다. 이게 선택 삭제고요. 또 정 힘드시면은요. 얘를 그냥 딜리트 하시면 돼요. 없애버리고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레이어를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레이어를 내가 막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요거 레이어 때문에 고생을 좀 합니다. 이 레이어 개념 때문에 고생을 좀 하는데요. 이 흰색은 요 백그라운드에 있는 흰색이지 내가 선택한 것에 있는 흰색은 아닙니다. 프리미어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착착착착 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지 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되셨죠? 네. 파일에서 오픈하시고요. 여러분 D 드라이브에 여러분 폴더에 IMG에 가서요. 다 있는 그림 요거 다 있으시죠? 백마 그림 있으시죠 다? 백마 그림 다 있으신가요? 예, 얘를 열기 하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여시고요. 여기서 지금 백그라운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우리가 작업했던 것이고요. 이쪽은 사진이 들어온 겁니다. 이 상태에서요. 아까 우리가 배운 단축키 한번 써볼게요. 컨트롤 J가 레이어 복사입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J 하시면은요. 이렇게 레이어가 그대로 하나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레이어 복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선택하고 딜리트 합니다. 우리 나이사님 잘 되시나요? 예. 그럼 얘 클릭하시고요. 안 되면 그때그때 질문하세요. 다시 컨트롤 J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얘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지금 레이어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여기다 회색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A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선택이 돼서 이 그림 전체가 얘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컨트롤 C 하시고요. 그럼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 우리 스테이지에 와서 이걸 이제 스테이지라고 하는데요. 우리 작업창에 와서 컨트롤 V 하면은요. 이렇게 얘가 들어옵니다. 다시 컨트롤 Z 하고요. 지금 얘가 선택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 지금 얘가 선택이 되었어 일리 들어오는데 선택을 푸는 거는 이 밑에를 빈 곳을 클릭하면은요. 이 선택이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우시고 컨트롤 V 해볼게요. 얘는 또 이렇게 들어오지. 20에서는 또 이렇게 들어오네. 얘가 요렇게 빈 곳에 들어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얘가 요렇게 새로운 레이어로 들어옵니다. 다시 컨트롤 V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로 계속 들어옵니다. 자, 딜리트 하시면 되고요. 얘도 딜리트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두 번 해갔지. 요렇게 다시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내 창으로 가져올 때 요렇게 가지고 옵니다.
기본적인 것을 했고요. 자, 딜리트 했고요. 그러니까 이쪽 레이어를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참 힘듭니다. 이 레이어를 가지고 놀기가. 자, 포토샵은요, 일단 뭘 해야 되냐면요. 포토샵은 제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편집입니다. 선택이 되어야지만 뭔가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는 방법이 이쪽에 와 보시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와서 사실 펜 툴도 선택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다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선택하는 거를 여기서부터 좀 배워보겠습니다. 예, 그림을 가지고서 배우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 해제 뭐였죠? 컨트롤 D였습니다. 선택 해제해 놓으시고요. 자, 요 지금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밑에 걸 보이지 않게 하려면 이 카메라 끄시면 됩니다. 뭐 프리미어나 FS 배웠으니까 이제 이런 걸 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얘를 선택을 해볼 텐데요. 자, 선택하는 게 제일 먼저 얘부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 돌려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커지고 작아지나요?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되나요? 마우스 휠을 돌리면 커지고 작아지는데요. 에디트에 가시면 맨 밑에 환경 설정이 이렇게 프리퍼런스가 있습니다. 에펙이나 프리미어도 얘가 있었죠. 예, 여기에 가면은요, 제너럴이라고 있는데요. 제너럴부터 보시면은 인터페이스, 워크스페이스, 툴스에 가면은요, 요 옆에 줌 위드 스크롤 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게 체크를 풀어지면은요, 마우스 휠로 이게 축소 확대가 안 돼요. 얘를 클릭하시고 하셔야 마우스 클릭 확대가 돼요. 얘 클릭하시고 OK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휠로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얘부터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선택은요, 이렇게 사각형 선택이고, 얘를 꾹꾹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원, 그 다음에 싱글 로우, 뭐 싱글 컬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사각형을 보겠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요, 여기 위에 이런 내용들이 쭉 나타납니다. 요 가만 대고 있으면 얘는 new라고 나오고요, 얘는 add라고 나오고요, 얘는 subtract라고 나오고요, 얘는 intersect라고 나오는데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새로운 선택입니다. 지금 얘가 선택을 했어요. 여기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개미들 행진이 요만큼 선택이 된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새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를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플러스 모양이 나타나 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선택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이. 또 여기서 이렇게 겹쳐도요, 이만큼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선택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얘를 클릭하면은요, 빼지겠죠,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뺐습니다. 그러면 선택이 이만큼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이 이만큼 빠지는 겁니다. 선택이 옵션이 있어서요, 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다시 컨트롤 D 하시고요. 얘는 새롭게 선택할 때, 그리고요, 얘를 클릭해도 얘가 나오고요, 얘를 클릭해도 얘가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얘를 클릭해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만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하는 거, 얘하고 얘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는 세로, 얘는 더하기, 얘는 빼기입니다. 옆에 가면은요, 이렇게 페더라는 게 있어요. 페더 우리가 배웠죠. 페더는 뭐였죠?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는 거라 그랬죠. 여기에 페더가 0이기 때문에요. 지금 선택을 하면 이렇게 딱 선택이 됩니다. 자, 딜리트 해볼까요? 그럼 요만큼 각이 딱지게 없어지는 거예요. 컨트롤 Z 하시고요. 컨트롤 D 하겠습니다. 자, 페더 값을요, 30 정도로 줄게요. 그 다음 페더가 30이 됐습니다. 그래 놓고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요, 가운데가 약간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돼요. 이거는 페더 값이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딜리트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가장자리 감지가 돼서 가장자리가 다 같이 이렇게 잘려 나가는 거예요. 여기를요 100으로 주면은 훨씬 더 심하게 되겠죠. 컨트롤 D 하시고요. 이쪽에서 컨트롤 돌아가기는 컨트롤 Z입니다. 한 번 더 돌아가려면요 컨트롤 Alt Z입니다. 아, 20에 가서는 그냥 컨트롤 Z만 하게 되어 있네요. 컨트롤 Z를 이렇게 돌아가면요 이렇게 뒤로 돌아갑니다. 2018까지는요 컨트롤 Alt Z를 계속 눌러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잘 해놨네요. 이렇게 놔두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0으로 놓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얘를 높여줄 때가 있고 낮춰줄 때가 있습니다. 꾹 누르고요. 원 하나 그려볼게요. 원을 하나 그려서요. 요 아가씨만요.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컨트롤 C 하시고요. 요만큼 선택이 된 거죠. 그죠? 그럼 컨트롤 C 하면 요만큼 선택이 됐고요. 우리 작업창, 우리 이 언타이틀 여기 와서요. 컨트롤 V 해보면 왜 패더 값이 걸려있나요? 여기에 패더 값이 걸려있네요. 패더 0 주고요. 다시 여기 와서요. 선택을 일단 풀어야 됩니다. 선택을 푸는 거는 컨트롤 D 또는 이렇게 새로운 거니까 새로 되겠죠. 자, 패더 값 0인가 반드시 봐주시고요. 봐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시면은요.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C 하시고요. 여기 와서 컨트롤 이쪽에 레이어에 오시면 아까 복사된 거 있죠. 얘는 지워버리시고요.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칼같이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얘는 너무 각이 져서 이렇게 이 화면에 붙은 것처럼 보이진 않죠. 무슨 말이냐면요. 파일에서 오픈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그림을 더 가져올게요. 영우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없으시면 요 그림을 썼으면 좋겠는데 있으시나요? 예, 열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A 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시고요. 여기에 와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왔고요. 아까 단축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크기 조절을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요. 컨트롤 T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 선택하시고요. 지금 이 레이어에 보면은 말에서 가져온 아가씨는 밑에 있고요. 지금 해변의 아가씨는 위에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T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조절점이 생깁니다. 자, 이때 얘는 2000에서 20에서는요 바뀌어진 게 또 하나 있네요. 이렇게 클릭하면은요 드래그하면 원래 찐따로 되는데 얘는 이렇게 잘 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또 얘도 그래서 Shift를 반드시 누르고 했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놓으시면은요, 요 스테이지 밖에 있는 건 무조건 잘리는 거고요. 요 스테이지 안에 있는 내용만 보이는 겁니다. 끝났으면요, 반드시 엔터 키를 쳐야 돼요. 그래야 얘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좀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조절이 끝나면 반드시 엔터 키로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요. 이쪽에 와 보시면 얘가 레이어가 이렇게 밑에 있죠. 얘가 얘를 이렇게 끌고요. 우리 저 에펙의 생과는 똑같습니다. 끌고 올라가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놓으면은 요 아가씨가 이제 위에서 있으니까 위에서 보이겠죠. 아까는 얘가 이렇게 밑에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위에서 보일 수 있게 보이겠죠. 얘가 역시 요 선택이 된 상태에서요. 요 선택 툴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T 할 때는요. 요 선택키를 반드시 눌러 주셔야 돼요. 다른 걸 클릭하지 마시고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T 합니다. 그럼 이렇게 조절점이 생겨요. 자, 그럼 내가 크기 얘는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지금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는 건데요. 컨트롤 T 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해볼게요. 그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플립 호라이젠탈이라고 있어요. 얘가 뒤집는 건데요. 얘가 가로로 뒤집기입니다. 클릭하면은요. 여기 이렇게 딱 틀어져요. 이런 작용도 합니다. 이런 작용도 합니다. 엔터키 치시고요. 그러면 얘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보이죠. 이 사진이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별개로 보이죠. 다시 여기에 와서요. 자, 컨트롤 D 하시고요. 컨트롤 D에서 선택을 푸시고요. 다시 원 꾹 이쪽에 있는 거 원 꾹 누르시고요. 이번엔 패더 값을요. 한 40 정도로 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너무 조금 선택했나요? 이게 40 줬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면 요 위에까지 선택이 돼가지고요. 조금만 선택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너무 작으면 또 얘가 안 된다 그래요. 이렇게 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시고요. 다시 우리 작업창에 와서 컨트롤 V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마치 이 밑에 있는 사진하고 얘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선택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마치 이렇게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구름 위에 무슨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놓고요. 자, 일단 요 레이어를 지우고 싶으면은요. 이쪽에 와서 요 레이어 클릭하시고 딜리트. 또 이 레이어 클릭하시고 딜리트. 이렇게 주셔서요. 일단 이렇게 한번 놔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가씨는요. 이 아가씨는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요. 요 위에만 자물쇠가 있습니다. 요 자물쇠를 클릭하면은요. 여기 자물쇠가 딱 잠겨서 얘는 이게 선택하거나 뭐 이동할 수 없어요. 딱 이게 잠겨집니다. 자물쇠에서 잠겨 놔두고요. 이번에는 밑에 거는 잘 안 쓰고요.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폴리곤 라서라고 하고요. 얘를 꾹 누르면 라서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밑에 건 잘 안 쓰고 2개는 많이 쓰입니다. 라서는 자유스러운 라서 선택이고요. 얘는 폴리곤 거미줄 라서인데요. 얘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거 놓고부터 볼게요. 라서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아까 1위 가보겠습니다.
일단 패드 값을 0으로 주시고요. 컨트롤 D에서 선택 푸시고요. 얘를 지금은 패드 값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뉴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꾹 누르고 이렇게 라스트로 밧줄로 줬습니다. 올감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요, 이만큼 그냥 선택이 되는 거예요. 수전증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다시 컨트롤 D 하시고요. 뭐 아무리 잘해도 얘는 이렇게 뺏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얘도 역시 컨트롤 C 하시고요. 우리 작업창에 와서 컨트롤 V 하시면 얘도 이렇게 들어오겠죠. 너무 빠른가요? 네, 괜찮죠? 자, 그럼 이 사진 클릭하시고 다시 사진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D 하시고요. 얘도 똑같습니다. 세로 더하기 빼기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꾹 누르시고요. 폴리곤 라스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로 하시면은요,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클릭하고 움직이면 이렇게 거미줄이 나타나요. 이렇게 거미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동그란 표시가 돼요. 그러면 요만큼이 선택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각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원은 원만 되고, 사각형은 사각형만 되고, 아까 자유로운 거는 너무 이게 삐뚤빼뚤하고, 얘는 이렇게 됩니다. 다시 컨트롤 D 하시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그럼 얘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클릭하시고요. 클릭했는데 뭔가 잘못됐을 때는요,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뒤로 갑니다. 다시 딜리트 키 하면은요, 이렇게 뒤로 갑니다. 뭐 잘못했으면요, 이렇게 딜리트 키로 뒤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 코를 선택해 보면은요, 이렇게 약간 좀 너무 자세하진 않지만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D 하시고요.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볼게요. 클릭하시고 어서 이렇게 왔는데 얘를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엔터키 칩니다. 그럼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내가 이게 지금은요, 얘가 근데 여기다 찍으면요, 여기서 어디를 찍어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서 그냥 그대로 엔터키 치시면요, 그대로 범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D 하시고요. 얘를 이제 폴리곤 라서라 그래서요, 쓰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이런 툴이 있습니다. 얘를 꾹 누르면은요, 요 위에 거는 새로 생긴 건데 잘 모르겠고요. 퀵 셀렉션하고 그 다음에 꾹 누르면 매직 원드라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퀵 셀렉션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요거를 빠른 선택 도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요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요, 이렇게 누에 놓고 쓰세요. 더하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누에 놓고 씁니다.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는데요. 엔터키 바로 옆에 있는 중괄호 대괄호 키 있죠? 앞에 거를 클릭하면 얘가 이게 포인트가 작아져요. 그 다음에 뒤에 거 클릭하면요, 포인트가 커져요. 그런데 캡슐하기 켜져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대문자 켜져 있으면 안 되고요. 대문자가 안 켠 상태에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조금 줄여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얘를 이렇게 선택해, 이게 이렇게 밀면은요, 이게 지금 선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빠른 선택이에요.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는 안 되지만 이렇게 빨리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빠른 선택 도구입니다. 컨트롤 C 하시고요.
이쪽에 우리 여기 와서 컨트롤 V 하시면요. 이렇게 선택이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빠른 선택 도구라고 합니다. 시험 볼 때는 다 이걸로 쓰고요. 그 다음에 거치기가 딸 때는 다 얘로 땁니다. 딴다고 하는 것은 눕기를 딴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를요. 눕기를 딴다고 합니다. 다시 여기에 와서요. 컨트롤 D 하시고요. 경계가 뚜렷한 걸 한번 사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하시고요. 경계가 좀 뚜렷한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뚜렷한 사진이 없네요. 얘를 놓고 그냥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경계선이 뚜렷해야 됩니다. 경계선이 얘는 뚜렷해야 얘를 이렇게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쭉 여기까지만 선택을 했다고 하죠. 여기까지만 선택을 했다고 하죠.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 부분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빼야 되죠. 이럴 때는 Alt키 누릅니다. Alt키 누르면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럴 때 이렇게 들어가면요 여기 선택요만큼 빠져요. 또 여기도 할 때는 여기는요 마우스 포인트를 더 줄여요. 이렇게 더 줄여가지고 키워놓고요. 마우스 포인트 더 줄이고 Alt키 누르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컨트롤 Z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아까 썼던 올가미를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뭐 아까 올가미 이제 이런 게 이럴 때 쓰입니다. 올가미 클릭해 가지고요. 지금 얘가 New인데요. Alt키 누르면 얘들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요. 어디에서는 Alt키는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얘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얘를 이용합니다. 또 얘 꾹 누르고요. 폴리곤 나서도 이럴 때 이용합니다. Alt키 누르고 밖에서부터 이렇게 먹어가서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할 때 이렇게 빠집니다. 이런 역할도 합니다. 요 라서하고 폴리곤 라서는요.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자, 선택을 했고요. 이게 이제 빠른 선택 도구입니다. 쭉쭉쭉쭉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빠른 선택 도구 밑에 가면은요. 이렇게 매직 원드라는 게 있습니다. 매직 원드를 클릭하면은요. 얘는 여기에 색상이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토러런스라 해서 값이 있는데요. 얘가 높으면 이 마술봉은 무슨 색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비슷한 색상을 찾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내가 클릭한 부의 색깔을 얘가 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색깔을 다 찾는 거예요. 한꺼번에. 자, 이번에는요. 토러런스를 좀 더 높여 볼게요. 한 100 정도로 줘 볼게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은요. 이 흰색 부분을 거의 다 찾는 거예요. 얘가. 비슷한 색깔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는 이게 마술봉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선택이 안 돼 있죠? 이럴 때 또 뭘 쓰냐면 얘 꾹 누르고요. 빠른 선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플러스 상태일 때 얘를요. 마우스 포인트 좀 키워서 대괄호입니다. 지금 키워서 이렇게 쭉쭉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샵은 뭔가 선택이 돼야 돼요. 선택이 안 되면 안 돼요. 선택하는 게 사실 포토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빠른 선택 도구하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 라쏘, 그 다음에 매직원들은 같이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면 선택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선택이 끝난 겁니다. 컨트롤 D 하시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 네 가지, 요 밑에 거도 이제 좀 이따 역할을 하겠는데, 여기도 역할을 하겠는데, 요 네 가지가요, 선택을 정확하게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 실무에서 이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다 뭘로 하냐면요, 펜 툴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펜 툴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펜 툴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포토샵에서 펜 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레이어 1을 선택하시고요.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게요. 쭉 내려가면 플러스 하면 새로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가 바탕색이 흰색이죠. 컨트롤 딜리트로 흰색을 채울게요. 그럼 여기 끝에가 흰색이기 때문에 얘만 보이겠죠. 지금부터 펜트를 좀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를 꼭 누릅니다. 여기를 꼭 2018D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CSO에는 이게 없어요. 얘를 꼭 누르면은요, 이렇게 라버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야 돼요. 체크가 안 돼 있으면요, 저만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 방향이 이게 안 보여요. 이 고무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얘가 반드시 이렇게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 클릭하고요. 그럼 이 고무줄이 보여요. 이게 고무줄인데 얘가 보입니다. 이게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찍고요. 한 번 더 찍습니다. 그리고 또 찍으면 직선이에요. 이번엔 놓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찍고 놓지 마세요. 돌리면 바로 곡선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보여요. 얘가 그 다음에 어디를 갈지 얘가 보여요. 선택하기가 엄청 쉽죠. 근데 CS5는 이게 없어서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다시 틉니다. 얘를 선택을 푸시고요. 아니 그 마우스를 띄지 마시고 계속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2면은요 이렇게 동그란 표시가 됩니다.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엔터키 치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하시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요건 되시나요? 자, 근데 내가 이 방에 이렇게 안 가고 싶어요. 내가 다른 방향 가고 싶어요. 이럴 때 Alt 키 누르고 여기를 끊습니다. Alt 여기 끊으면요, 이 방향이 없어져요. 이쪽 방향이 없어져서 이렇게 해놓고 내가 다시 이렇게 곡선을 다시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향을 내가 끊고 싶어요 할 때는 이렇게 끊습니다. 또 이렇게 가다가 필요 없으면은요 얘를 끊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끊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캔디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엔터키 하시고요. 다시 먼저 볼게요. 클릭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비틀었어요. 비틀었는데요. 얘가 이렇게 가죠. 지금 얘가 이렇게 가죠. 자, Alt키 누르고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얘를 꺾어줍니다. 이렇게 꺾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다시 얘를요, Alt키 누르고 이번에 얘를요 이렇게 제껴 볼게요. 그러면 이런 곡선이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다 이걸 씁니다. 하고 이렇게 돌리고요, 하고 돌리고요, 하고 이렇게 돌립니다. 실무에서는 다 얘를 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엔터키 치고요.
다시 해볼게요. 자, 클릭하시고요. 돌립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내가 트는데요. 얘가 짧았을 때 트는 방향하고요. 얘가 길었을 때 트는 방향이 전혀 틀려요. 지금 저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고요. 움직일 때는 Alt 키 누르고 얘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고 이 반경이 틀려져요, 얘가 짧으면은요, Alt 키 누르고 안으로 집어넣으면요, 이 반경이 이렇게 틀려져요, 얘가. 얘를 어디다가 응용하냐면요, 자, 여기에 있는 요 흰색을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하시고요. 여기서 자, 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선택하는데, 자, 이렇게 확대해 놓으시고요. 스페이스바 누릅니다. 이걸 많이 확대하세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손바닥 모양이 돼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기 작업을 합니다. 실무에서는요, 스페이스바하고 Alt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약간 이렇게 움직여 놓고 여기서 선택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부터 갑니다. 클릭하시고요, 얘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됐으면은요, Alt키 눌러서 얘를 그냥 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얘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Alt키 눌러서요, 이렇게 눌러서 얘를 한 번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다시 빼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조금 잘못했는데요,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선택해 가는 겁니다. 이걸 집에서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걸 눕기따기라고 하는데요, 이것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눕기따기만 잘해가지고. 엔터키 치고요. 여기서 얘를 요 고리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요 고리만 선택을 해 볼게요. 자, 클릭하시고요. 자, 이만큼 돌렸겠죠? 돌리고요. 이렇게 봅니다. 얘가 너무 컸어요. 그럼 좀 줄입니다. 다시 이렇게 돌리고요.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뭐 잘은 못했지만 고리가 하나 선택이 됐는데요. 선택을 했으면 컨트롤 엔터 합니다. 그럼 요만큼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선택은 뭘로 하냐면 다 펜툴로 해야 됩니다. 자, 컨트롤 D 하시고요. 스페이스만 누르고 쭉 와서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도요, 펜툴로 따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완벽한 방법은요, 펜툴이에요. 자, 빠른 선택도 그래요. 요만큼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요만큼 선택을 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는요, 펜툴 눌러서 이걸 내가 이만큼은요, 펜툴로 선택해야 돼요. 자, 컨트롤 D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엔터 하고요. 그 다음에 얘 누르시고요. 플러스 상태에서 계속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면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렇게 머리카락을 선택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머리카락을 따로 선택하는 거 배울 겁니다. 그렇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그것도. 펜툴을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뭐 다른 방법도 엄청 많지만 가장 펜툴의 용도는요, 선택하는 거예요.
얘네들 선택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겠죠. 네, 다시 한번 펜툴을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새로운 레이 하나 만들게요. 만들고 Alt 딜리트해서요, 컨트롤 딜리트해서요, 이렇게 새로운 창 하나 만들게요. 레이어 하나 만들었고요. 펜툴 클릭하시고요. 자, 이번엔 선택하시고요. 내가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틀어 볼게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좀 방향을 좀 틀어 볼게요. 틀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틀면서 내가 이렇게 방향을 틀면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익숙하면은요, 얘는 반드시 이 방법을 써야 돼요. 자, 돌리고 Alt 키 눌러서 내가 대충 가는 방향하고 얘는 가는 방향이거든요. 얘는 반대 방향이고, 그래서 얘를 좀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확실한 방법이에요. 선택 Alt, 선택 Alt 이렇게 하는 게 클릭, 선택이 됐으면 그대로 다시 조절, 다시 선택 조절, 다시 방향 틀고 선택, 다시 방향 틀고 선택, 다시 방향 틀고 선택. 아, 이건 좀 잘못해서 그런데요. 잘못했으면 컨트롤 Z 하시고 뒤로 가면 됩니다. 이 펜툴은요, 이거 모든 아도비 제품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 잘 배워 놓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툴의 가장 큰 역할은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엔터키 치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하시고요. 살짝 돌렸습니다.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놨습니다. 놓고 Alt 키 눌러서 이렇게 하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트가 만들어지면은요, 만들어지셨나요? 잘못 만들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하트 하나 저도 잘 만든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하트를 만들었으면요, 이 패스를 저장해야 됩니다. 그 저장하는 게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요 패스에 가서요, 여기를 따다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하트라고, 하트가 이런가요? 아니면 이건가? HART인가? 이게 하트가 이렇게 하나요? 네, 오케이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트가 저장이 됩니다. 얘 수정은 어디서 하냐면요, 수정은 여기서 합니다. 이쪽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얀 화살표하고 까만 화살표가 있어요. 이 펜툴 밑에 하얀 화살표, 까만 화살표인데, 일단 까만 화살표 해보겠습니다. 선택하시면요, 전체가 다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거는 한꺼번에 내가 위치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컨트롤 T에서요, 크기를 변경하거나, 이 패스의 크기를 변경할 때는 엔터키 치면은 이렇게 까만 화살표를 해요.
그런데 꾹 누르고 계죠. 하얀색 표가 있어요. 선택을 푸시고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얘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선택은요, 까만색 표지만 부분 선택을 할 때는요, 이렇게 직접 선택으로다가 해줍니다. 다시 레이어에 오겠습니다. 레이어에 와서 컨트롤 엔터 할게요. 그럼 요만큼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다가 Alt 딜리트로 색상을 채우겠습니다. 그럼 색상을 채울 수 있는 거죠. 자, 컨트롤 D 하시고요. 선택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내가 이제 선택을 풀었어요. 풀고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었어요. 자, 만드시고요. 이 하트는요. 하트 클릭해서 이쪽에 갖다 놓을게요. 아이고. 이동 선택해서 이쪽에 갖다 놓, 아이고. 까만 까치 있으니까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레이어 3 클릭하시고요. 패스에 가보면 아까 우리가 선택한 저장한 하트가 살아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은요. 지금 이 레이어에서도 얘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지금 2레이어 있는 게 아니라 3레이어 있는 거예요. 컨트롤 엔터 해볼까요? 다시 알트 딜리트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컨트롤 D 하시고요. 움직여 보시면 얘가 따로 요 3레이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는 한번 저장해 놓고요. 계속 이렇게 꺼내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기본만 좀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할 때 요 네 개도 중요하지만요. 또 그 네 개 중에서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빠른 선택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로 선택을 많이 합니다. 선택을 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자, 내가 이렇게 선택을 이만큼 했어요. 쭉쭉 밀어줘 보실까요? 이만큼 선택을 했는데요. 셀렉트에 가면은요. 위에 메뉴에 셀렉트에 가면 인버스라는 게 있어요. 인버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거에 반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상태에서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I인데요. 컨트롤 시프트 I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얘는 선택 영역 뒤집기입니다. 지금 요만큼 선택되어 있는데요. 컨트롤 시프트 I 해볼까요? 그러면요. 지금 요 뺀 나머지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방금 선택했던 거에 반대가 선택이 돼서요. 컨트롤 C 하시고 우리 작업창에 와서 컨트롤 V 하시면요. 이렇게 반대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 부분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 부분만 들어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레이어로 한번 와볼게요. 얘 선택하시고요. Shift 누르시고 요 밑에서 3 클릭하시면요. 요 세 개가 동시에 선택이 돼요. 그리고 딜리트를 지우겠습니다. 얘만 남겨놓고요.
다시 1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우먼 그림 있는 거 있죠? 영 우먼. 얘를 한번 다시 가볼게요. 선택되어 있는 거요. 컨트롤 D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여자를 지워보겠습니다. 그게 있는 게 얘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편집에 속하기도 하고요. 어떤 효과에 속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요 스포이드는요. 얘를 클릭하시면 여기에는 색상을 추출하는 거예요. 요 색상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들어옵니다. 또 요 색상을 체크하면 요 색상이 여기 들어오고요. 이 여자 요 금발을 체크하면 색상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 색상을 추출하는 거고요.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가면은요, 스팟, 힐링, 패치, 컨텐츠, 레드 아이 툴 이렇게 있는데 얘부터 보겠습니다. 컨텐츠 어웨이 얘를 클릭하시고요. 이쪽에 와서 컨트롤 JJ 해서 두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위에다 놓고 할게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두 개가 되는데요. 자, 얘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옮깁니다. 딜리트 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뭔가 방식이 약간 틀려진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게 방식이 약간 틀려진 것 같은데. 20에서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하고 딜리트. 예, 딜리트. 이렇게 해주면 되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D 하시고요. 컨트롤 Z 해가지고요. 이렇게 놓고 오겠습니다. 이쪽에 레이어를 다 지우고 갈게요. 지우고 다시 다 지우고요. 백그라운드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J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놓으시고요. 레이어 1에 놓고요. 여기 컨텐츠 어웨어인데요. 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짝 선택을 하시고요. 얘를 이렇게 옮깁니다. 옮기셨나요? 엔터키 칩니다. 그럼 일단 얘는 없어지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딜리트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없어집니다. 여기에 약간의 흔적은 남는데요. 그 정도는 용서해 주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딜리트 하시고요. 컨트롤 JJ 하겠습니다. 위에 놓고요. 다시 요 툴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잘 해주시, 너무 많이 해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얘를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리고 딜리트 합니다.
엔터 키를 먼저 해야 되네. 엔터 키 치면 이쪽 깨끗 다 날아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딜리트 합니다. 네, 요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뻥꾸가 하나 있어요. 얘를 벗어나서 해야 됩니다. 요 밑에 있는 얘를 벗어나서 가야 돼요. 그래야 얘가 안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선택되셨나요? 컨트롤 누르시고 E 합니다. 영문자 E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합해집니다. 그리고 컨트롤 D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는데요. 또 중요한 키가 하나 있는데요. 컨트롤 플러스 영문자 E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영문자 E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한 레이어 합치기고요. 얘는 보이는 레이어 병합입니다. 다른 레이어 아예 생성해 버립니다. 컨트롤 E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단축키인데요. 컨트롤 시프트 E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단축키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JJ 하시고요. 하나 더, 컨트롤 JJ 하나 더 하겠습니다. 3개 하시고요. 제일 위에 사진 선택하시고요. 요 선택을 선택할게요. 선택을 선택해서 얘를 조금 이렇게 움직여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카피 2랑 레이어 카피 1도요. 조금만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Shift 누르시고요. 3개를 다 Shift 누릅니다. 3개를 안 눌러도 되겠다. 아이고.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E 해보겠습니다. 이 단축키가 틀려졌네. 단축키가 여기서 뭔가. 이건 좀 이따 CS5에서 단축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컨트롤 E 하면은요. 컨트롤 E 하면 이렇게 레이어가 병합이 되고요. 보이는 그 선택한 레이어만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빼고 원래 컨트롤 시프트 E 하면 얘는 플래트이 돼버리네. 컨트롤 Z 하시고요. 일단 요 세 개는 딜리트 하시고요. 다시 요 말을 보겠습니다. 컨트롤 D 하시고요. 요
아가씨를 보면은요, 요 목에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몸에 목에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백마로 할게요. 백마 여기 점이 하나 이렇게 있죠. 요 점을 없애 보겠습니다. 요 점을 없애는 게 요 툴입니다. 스팟 힐링 브러쉬, 패치 툴 요 세 가지인데요.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팟 힐링 브러쉬를 클릭하시고요. 여기를 콕 찍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없어집니다. 여러분 얼굴에 있는 점 이렇게 없애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없애죠. 요 스팟 블리시입니다. 얘를 클릭해서요. 요걸 딱 클릭하면은요. 포토샵에 알아서 컨트롤 Z 하시고 포토샵에 알아서 지가 다 주위에 있는 색상 이런 걸 다 명암 이런 걸 다 해서요. 완벽하게 보정을 해줘요. 꾹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힐링 브러쉬를 해볼게요. 얘는요. 여기에 이런 색상이면 좋겠어요. 여기다 Alt키 누르시고요. 그럼 관형 모양에 여기를 클릭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모양이 됐을 때 이렇게 클릭해요. 그러면 이렇게 감쪽같이 없어져요. 컨트롤 Z 하시고요. 스팟 브러쉬는 그냥 하도 되고요. 힐링 브러쉬는 꼭 얘를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피부가 있는데요. 뺨에 있는 피부가 너무 좋아. 걔로 나는 다 전체 뺨을 다 바르고 싶어. 이럴 때는 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치 툴이 있습니다. 이 패치 툴은 좀 중요한데요. 얘를 클릭하시면 요 위에 보시면요. 소스라고 있고 데스티네이션이 있는데 지금 소스에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돌려 선택하시고 얘를 살짝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디에 색상이 제일 마음에 드는지 찾는 겁니다. 여기가 마음에 들어. 여기가 딱 놓으면은요 이렇게 딱 없어지는 거예요. 컨트롤 Z 하시고요. 자, 그런데 나는 여기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점이 하나 가지고 부족해요. 두 개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이때 얘를 씁니다. 여기에는 데스티네이션을 씁니다. 얘를 클릭하시면은요. 얘를 클릭하시면 내려오셔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고요. 얘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점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또 더 두 개도 부족해요. 세 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 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컨트롤 Z 하시고요. 요걸 패치 툴이라고 합니다. 요 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보정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 네 가지 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얘랑 같이 많이 쓰이는 게요. 도장 툴입니다. 자, 도장 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포인트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이만큼 내가 Alt키 누르고요. 여기를 클릭을 했어요. 이쪽에 오면은요. 자, 이쪽에서부터 그려볼게요. 그리면 눈에 뭐가 생긴 십자가가 보이죠? 얘를 드래그 하면은요. 십자가가 보이는 쪽에 얘가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장 툴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Z 하시고요. 이 여자 코가 너무 이뻐가지고요. Alt키 누르고 이 코를 관역을 클릭했어요. 이 코를 여기다가 복사를 하고 싶은데요. 그냥 한 번만 클릭해 볼까요? 그럼 이 코가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장 찍어서 복사가 되는데요. 도장 툴은 이런 목적은 차라리 뭐 데스티네이션 아까 그게 낫겠죠. 얘를 Alt키 눌러서 이렇게 콕 눌러서 찍고요. 여기서부터 클릭하면은 여기 이쪽 아가씨 코에 플러스가 생겨요. 그러면 이 마우스가요.
이 O 플러스 모양에 따라서 얘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얘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장 툴입니다. 네, 포토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네, 대단한 툴입니다. 자, 요게 도장 툴입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브러쉬 클릭하시고요. 여기다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플러스 눌러서요.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 컨트롤 딜리트 해서요. 흰색으로 채워줄게요. 브러쉬는 요 색상입니다. 요 색상으로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에펙에서 브러쉬 하는 거 배웠듯이 페인트 칠하는 것이 그냥 여기서는 그냥 브러쉬 하나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브러쉬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런 옵션이 나옵니다.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모르겠는데 일단 하겠습니다. 브러쉬는요 또 포토샵의 하나의 꽃이에요. 그래서 브러쉬는 내가 브러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디자이너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디자이너들은요 브러쉬를 몇백 개, 몇천 개 가지고 있어요. 또 인터넷에 가면은 이렇게 많이 떠다닙니다. 무료가 머리카락 브러쉬, 눈썹 브러쉬, 뭐 아이 뭐 이거 달리는 걸 뭐라 그러지,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브러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역시 이런 거 뭐라 그랬죠? 소프트 브러쉬, 하드 브러쉬. 근데 여기는 이런 여러 가지 브러쉬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쓸 수 있는 건데요. 일단 하드 브러쉬로 하겠습니다. 스페이싱에 가서 얘를 좀 높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싱이 주면 이렇게 점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이즈를요 조금 줄이겠습니다. 사이즈를 더 줄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면 Shift 누르면 이렇게 점선이 그려집니다. 자, 다시 레이어 E 클릭하고요. 컨트롤 딜리트 할게요. 다 지우고 하얀색만 남게요. 컨트롤 딜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쭉 내려가시면요. 여러분도 저랑 똑같을지 모르겠네요. 25번 브러쉬를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다가 스페이싱을 좀 주시고요. 스캐터링을 좀 주겠습니다. 스캐터링을 클릭하면 스캐터링을 따다 클릭합니다. 따다 클릭 지고 스캐터링을 클릭하면 스캐터가 이렇게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카운트를 좀 높이면은요 더 많이 흩어지겠죠.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쪽에 와서 브러쉬 질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흩어지는 브러쉬를 만들 수가 있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스캐터입니다. 이 밑에 색상을요 노란색으로 줄게요. 그리고 이 색깔을요 빨간 걸로 줄게요. 그럼 빨간색, 노란색인데요. 이제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색상을 바꾸려면은요 컬러 다이내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포그라운드 중간에, 여기 중간에 갖다 놓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중간에 갖다 놓으면요 얘를 뿌리면 이런 식이 되고요. 얘를 이쪽으로 가져가면요 이런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포그라운드 쪽으로 더 가져가면 이렇게 밝은 색깔이 되고요.
배경색 쪽으로 이쪽이 배경색 쪽입니다. 배경색 쪽으로 하면 노란색 계통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텍스처는 아니고 컬러 다이내믹스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인트는 쓰시고요. 뭐 구태여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게 이제 브러쉬에 관한 거고요. 브러쉬에 관한 것이고, 브러쉬의 옵션은 옆에 보면 이런 또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 크게 볼 거냐, 작게 볼 거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그냥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공부하실 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쭉 내려오셔서 이번에는 얘를 좀 보겠습니다. 그라데이션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컨트롤 딜리트 하시고요. 되게 노란색이네요. 여기다가 원래대로 줘가지고요. 이렇게 검은색, 흰색 주시고요. 컨트롤 딜리트 할게요. 원래대로, 그 다음에 컨트롤 딜리트 하면 흰색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동 툴 클릭하시고요. 포토샵에서 이 그라디언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마스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중요합니다. 일단 그라디언트를 따다 클릭하시고요. 여기를 보시면 쿡 누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이 전경색이고요. 이쪽이 배경색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얘는 너무 현대 거만 나와 있는데요. 얘 클릭하시고요. 옛날 거를 어디서 찾나? 못 찾겠네. 자, 일단 만들어 쓰겠습니다. 일단 요 베이직에서 보시면은요. 요게 전경색에서 배경색이고요. 요게 전경색에서 투명한 거고요. 요게 검정색에서 흰색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요 색을 바꿔보겠습니다. 요 색을 빨간색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하고요. 배경색을 노랗게 주면은요. 여기를 다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베이직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경색, 배경색. 근데 여기는 전경색에서 투명하게, 여기는 전경색에서 이게 아니라 검정에서 흰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세 번째 게 좀 중요한데요. 일단 얘를 선택하시고요. 그라데이션이니까 오케이 하시고요. 여기가 시작 색깔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가져가면은요. 여기에 플러스 표시가 여기가 빨간색이고요. 쭉 내려가서 이 끝에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또 컨트롤 Z 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찍힌 데가 빨간색이에요. 그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노란색이에요. 여기가 시작점, 찍히는 점, 끝나는 점입니다. 항상. 자, 컨트롤 Z 하시고요. 얘를 따다 클릭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레이어를 다른 걸 줄 수가 있는데 얘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컬러가 또 하나 나옵니다. 얘를 따다 클릭하시면은요. 이번엔 여기다가 녹색을 줄게요.
그러면 빨간색, 녹색, 노란색 이렇게 되겠죠. 녹색을 조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줄입니다. 또 얘도 클릭하고 다시 이렇게 줄입니다. 그러면 빨간색 많고 녹색 조금, 노랑 많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지금 얘는 빨강, 녹색, 노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 보시면 밑에서부터 위에 가시면 밑에가 빨간색, 녹색, 노란색 이렇게 채워지겠죠.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